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8일 도쿄에서 17,113명, 카나가와 8,810명, 사이타마 6,027명, 치바 5,091명, 오사카 11,409명, 홋카이도 2,879명, 오키나와 68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2,0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29명, 후쿠오카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4명 등 총 15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348만 5,245명, 누적 사망자 수는 19,62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7,113명으로 지난주 화요일 대비 2,668명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18,575명이며 전주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3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1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5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72만 2,25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17,113명으로 화요일 사상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51명,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중증병상 이용률은 22.4%였습니다. 여전히 자택 요양자는 8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쿄는 9일부터 새로운 요양시설의 운영을 개시합니다. 外の空気も吸えるようにリフレッシュをできるようなスペースも作っております。 장소는 타츠카와 시내 타마 모노레일 타이치역 근처입니다. 부진에 줄지어 있는 것은 캠핑카입니다. 今のこの急拡大の状況でございます。ウイルスの強さから言っても。でそこでいち早くスペース確保ということで今回キャンピングカーを活用をいたしました。ご家族で3人は入れるということですので、このようなコロナの状況にあって、そこでご家族で過ごし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차 내에는 소파나 테이블, 3명분의 침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그 외에도 운동할 수 있는 방이나 태블릿을 준비한 방, 샤워룸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9일부터 캠핑카를 포함해 65실로 출발하여 서서히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외출할 수 없는 자택 요양자 및 밀접 접촉자는 지역의 약국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쿄 내리마구에서는 약국이 처방전을 받아 요양자의 자택에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症状で始めたのっていつ頃でした？ 7度ちょっとといったところです。7度3分。で、明日以降なんですけれども、今薬局、保健所もパンク状態でなかなか電話も来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今薬局の方からも体調確認の連絡を毎日している状態なんです。 환자의 건강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된 해열제를 전달합니다. 배달 중 동네 주민을 만나자 あんまり見られたくないんで他の方に 전달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전달하는 횟수는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ここ1週間ぐらいで対応したのは20名ぐらいいるかと思います。もう本当に医療従事者としてできる限りのことをみんな総力戦でやっていく、危機感はあります。 코로나 내복약은 아직 재고는 있지만 감염의 증가 속도를 보면 불안함도 있다고 합니다. 감염의 피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13개 도현에서 3주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리관저 내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최대한 짧게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코우치현에 새로 만연방지 조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9일 관계강요 회의에서 대응을 협의한 뒤 키시다 총리가 표명할 전망입니다. 향후 감염 상황에 대해 정부 분과회 오미 회장이 전망했습니다. ピークアウトの後、ストーンと落ちるのか、だらだらと高止まりしていくのか、これストーンと落ちるのをマッターホルン型と言われておりまして、だらだらとちょっと長引いていくのを富士山型と言われるそうですけれど、先生の言うピークアウトというのは可能だと思います。しかしその後、富士山かマッターホルンかというお話ですけども、残念ながら今の状況は若い人からの感染が
始まって、高齢者施設の感染、大きなクラスター始まってるから、なかなか可能性としてはすぐに、マッターホルンのようにはいかなくて、どちらかといえばですね、マッターホルンよりも富士山型、あるいはもう少しさらにということを考えておく必要があ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피크아웃이 완만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아직 이어지게 됩니다. 이날 내각부가 발표한 거리의 경기 체감을 나타내는 1월 지수는 전달에 비해 19.6포인트 하락하며 37.9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하락폭이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역 앞에는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의 줄은 없지만 손님을 기다리는 빈택시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만연방지 조치에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少しずつ戻ってきたかなと思いきや、またこのオミクロンでドンと売り上げっていうのが下がってきてますね。はい。もうこうして人員を調整しないといけないくらいお客さんの数も減ってきている。もちろん減ってますね。格段に減ってます。特に夜はもう本当に人の出がもう明らかに減っていますね。去年の同時期っていうのは、まん延防止措置ではなくて緊急事態宣言でしたけども、その時と比べるといかがですか？その時よりも悪いかもしれないです。 이 택시 회사에서는 만연방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운전기사의 출근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体感として人通りってどれくらい変わりましたか？本当もう以前と比べてもう半分以上はもう確実には減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 시내 수요가 줄어든 만연방지 조치가 시작되고 나서는 주택가 수요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銀座ですとか丸の内とかああいった以前は結構ビジネスマンとか買い物客とかいっぱいいらっしゃったところよりは今だと住宅地の方で日々の生活は狭い範囲でも結構動かれている方多いので今だと結構配車アプリが非常にコロナ禍のところで使われる方が多くなったのでそれで配車アプリに引っかかるような形で住宅地をこう入ってなるべく引っかかるようにしております。 만연방지 조치의 연장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やはり3週間である程度感染者数とかも落ち着いてあとはワクチン接種等もなんか進んでいけばまたその3週間が無駄では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えるようにはなってほしいですね。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부에서 8일 새로 확인된 감염자는 11,409명이었습니다. 医療非常事態宣言を発出をいたします。軽症になっている方が非常に多いのも事実です。ただどうしてもリスクの高い高齢者の方、あるいは原疾患がもともと重たい方に感染が広がると、そこで入院あるいは重症になるというケースがかなり多数を占めています。 확인된 감염자 외에도 계상이 되지 못한 감염자가 9,200명 있다고 합니다. 중증병상 이용률은 24%이지만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병상 확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重症病床についてはフェーズ4に移行いたします。で、これは一般医療を一部制限の上、患者の受け入れ体制を強化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과제는 경증 중등증의 병상 압박입니다. 이곳은 19개의 병상을 확보한 오사카 쿄메이칸 병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29명이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두 경증입니다. 今うちに入院している患者さんたちは院内のクラスターの患者さんだけです。 계기가 된 것은 지난달 일반 재활병동에서 발생한 클러스터입니다. 감염자는 입원 환자와 직원 총 70명으로 일부 환자는 코로나 병동으로 옮겼지만 전원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고 재활병동을 제2 코로나 병동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병동에 22명, 제2 코로나 병동에 7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30명이 감염되어 일반 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現時点では20人ほどになっておりますが、それでも20人というと、病棟一つ動かせるぐらいの人数ですので、人数を絞り出すためにも夜間救急を止めていると。
それと、クラスターで、いろいろ火の手が上がっちゃったもんですから、一旦そのリハビリも停止して、それから他に拡張しないために、予定手術も、不急のものに関しては少し延期してもらっています。 이러한 병상의 압박에 따라 오사카부는 새롭게 입원 환자의 기준을 산소 투여가 필요한 중등증 2 이상으로 좁히도록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내에서 발생한 클러스터 환자로 채워져 지금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케이스가 다른 병원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当院のようなですね、院内でクラスターを発生させてしまって、その後処理をしている病院が受け入れることが多分できなくなっていますので、その大阪の逼迫状況はそれが少し影響し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中等症以上の受け入れをしてくださいと言っていますので、できるだけ早くに、正常化させて、その任務にもう一度つけるよう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계속되었던 후쿠시마현 등 5개 현의 식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 방침을 나타낸 것에 대해 제일지의 부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대만의 대처를 환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이번 대만의 결정은 일본산 식품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큰 발걸음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대만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이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우호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본산 식품이나 농산물을 수입 규제하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타국 영토에서 외국인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8일 일본 정부는 외국인만 자위대기로 수송해 국외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가기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법 84조 4에는 외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수송 시 외국인이 동승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외국인만 피난 수송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했을 때 일본은 일본인 1명과 아프가니스탄인 14명을 국외로 대피시켰지만 법에 따라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의 대부분을 자위대 비행기로 대피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외국의 긴급사태로 사람들이 국외로 피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인이 없어도 자위대기를 파견해 일본 대사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만 태운 채 수송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위대기 파견 시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을 때의 조건을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수 있을 때로 개정하였으며 자위대 수송기 등의 빠르고 쉬운 파견을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 전용기를 파견한다는 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성립시킬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가 일본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작품상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올해 작품상에는 10작품이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아시아 영화에서는 드라이브 마이카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본 영화가 아카데미상의 작품상 후보로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또 1986년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 이후 처음으로 감독상에도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이 원작으로 골든글러브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아카데미상에서도 여러 부문에서의 수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3월 27일 열립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